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은 근육을 비롯해 각종 호르몬이나 효소, 항체 등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된다. 따라서 매일 식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닭고기를 빼놓을 수 없다.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많이 들어있으면서 지방은 적고 비타민 A와 칼슘, 레티놀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닭고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고단백 건강 식재료 닭고기와 함께한다. 한약에서 닭고기는 자양강장 효과가 있는 보양식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닭고기는 오장의 기운을 더하고 허증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술 후나 산후 회복기의 환자, 몸이 마르고 약한 사람, 늘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기를 북돋아주는 데 좋은 식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근육 섬유가 가늘고 연하며 고기가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위가 약한 환자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는 육류입니다. 닭고기를 고를 때는 엷은 분홍 빛깔에 살이 두텁고 적당히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하며 윤기가 흐르고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자. 닭고기를 주인공으로 한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요즘 대세 양념으로 떠오른 마라 소스를 버무려 오븐에 구운 마라 치킨구이. 이어서 닭가슴살 꼬치구이와 상큼한 샐러드가 곁들여진 닭갈비 샐러드도 만들어보자. 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즐겨 먹는 식재료입니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닭은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마라 소스를 이용해서 마라 양념을 바른 마라 치킨구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고기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닭고기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마라 치킨구이. 먼저 닭을 구입할 때는 닭의 색상이나 상태를 잘 살펴본다. 닭을 고르실 때는 지방이 노랗게 변한 것이나 피가 올라오는 닭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닭살이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예쁜 닭을 고르세요. 이어서 잡냄새가 많이 나는 닭 모래주머니를 잘라주고 몸통 곳곳에 있는 지방을 제거해주는데 특히 목과 날개 끝에 지방이 많이 있는 만큼 가위로 잘라준다. 손질이 끝난 닭은 청주에 1시간 정도 담가두는데 이렇게 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닭고기 특유의 냄새도 제거된다. 닭과 같은 가금류는 꼬리 부분을 제거해 주셔야지 냄새가 나지 않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지방을 좀 제거해 주시면 더욱더 담백하고 맛있는 닭 요리를 드실 수 있어요. 닭에 골고루 밑간도 해준다. 소금과 청주, 다진 마늘, 올리브유, 그리고 바질가루와 후추를 몸통 곳곳에 뿌려가며 마사지하듯 주물러주는데 몸 안쪽까지 신경 써서 밑간을 해야 간이 배어들어 맛이 좋아진다. 이어서 마라 소스와 플레인 요거트를 섞어서 마라 양념을 만든 후 숟가락을 이용해 닭에 골고루 발라준다. 대파를 큼직하게 썰어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양념을 묻힌 닭을 올려준다. 마라 소스는 향과 맛이 강하기 때문에 플레인 요거트나 생크림을 넣어서 섞으면 조금 더 부드러운 양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을 오븐에 구울 때 밑에 파나 양파 같은 채소를 넣어서 같이 굽게 되면은 향도 올라와서 냄새도 잡고 감칠맛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18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 닭을 넣고 40분 정도 구워준다. 중간 불로 닭은 마른 팬에 또띠아를 올리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준다. 마라치킨을 그릇에 담고 후추를 뿌린 후 샐러드 채소와 또띠아를 곁들여주면 마라치킨구이 완성!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면서 육즙 가득한 맛의 신세계 마라치킨구이! 매운맛에 알싸함이 더해져 중독성 강한 특별한 별미가 탄생했다. 저렴하면서도 맛과 영양이 좋은 닭고기는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매콤 칼칼한 맛이 일품인 닭갈비는 누구나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이 닭갈비를 새롭게 꼬치로 만들어서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근육 섬유가 가늘고 연해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먹기에 좋다. 또한 닭고기에는 비타민 B12도 풍부해 피부염이나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닭갈비 샐러드. 먼저 고추장과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청주, 레몬즙 등을 넣어 닭갈비 소스를 만든다. 이어서 닭고기는 담백하고 살이 많은 닭가슴살로 준비해 꼬치용 크기로 적당히 썰어 넣는다. 그리고 닭갈비 소스에 후추를 뿌리고 썰어놓은 닭가슴살을 넣어 골고루 버무린다.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저는 오늘 닭가슴살을 선택해봤는데요. 닭 다리살이나 안심 등 좋아하는 부위를 취향껏 선택해보세요.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후 양념한 닭고기를 올린다. 그리고 앞뒤로 뒤집어가며 타지 않게 재빨리 구워준다. 꼬치에 함께 들어갈 채소도 준비한다. 대파와 양파는 닭고기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놓고 고구마도 껍질을 벗겨 잘라놓는다. 닭갈비 꼬치에 끼울 채소들은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좋은데요. 대파 대신에 꽈리고추를 끼워도 그 맛과 식감이 매우 좋습니다. 고구마는 미리 삶아 놓는데 오븐에서 한 번 더 익히기 때문에 70% 정도만 삶아서 건진 후 한 입 크기로 썰어놓자.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꼬치에 끼워준다. 닭고기와 가래떡, 대파와 양파, 고구마를 번갈아가며 끼우면 된다. 생고구마를 꼬치에 끼우려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물에 70~80% 정도 삶아두면 꼬치에 끼우기 더욱더 쉽습니다. 완성된 꼬치는 180도씨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10분 정도 구워준다. 홀그레인 머스터드와 요거트, 그리고 레몬즙을 섞어서 샐러드 소스도 만든다. 넓직한 그릇에 어린 잎을 깔고 닭갈비를 올린 후 소스를 뿌려주면 닭갈비 샐러드 완성! 매콤한 닭갈비와 갖가지 채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닭갈비 샐러드.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사로잡아 술안주는 물론 캠핑 요리나 손님 초대용으로도 그만이다. 닭고기는 100g 중 20.7g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닭고기에는 단백질은 많이 들어있지만 반면에 지방 함량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또한 그나마 들어있는 적은 양의 지방도 체내 흡수가 빠르고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닭고기는 비만 걱정 없이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육류입니다. 특히 리놀렌산의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이 리놀렌산은 피부 건강을 유지해주고 노화를 방지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고기 중 하나인 닭고기. 삼계탕을 비롯해 닭갈비며 닭볶음탕에 프라이드 치킨 등 수만 가지 레시피를 갖고 있는 닭고기는 영양 또한 풍부하다. 다른 육류에 비해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낮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 고단백 저지방 식재료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이번 주말 우리 가족을 위해 닭고기와 함께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음식을 당장 먹기 어려울 때 냉동 보관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냉동을 하면 할수록 영양이 풍부해지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두부, 팽이버섯이 그 주인공인데요. 자, 먼저 블루베리는 보통 수확을 하고 나면 냉동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농도가 높아지고 또 비타민이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 두부 같은 경우에는 얼려서 먹을수록 고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은 우리 지방을 분해해주는 요소인 키토산이 얼리면 얼릴수록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냉동 보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다리는 하루 종일 몸의 무게를 감당하는 데다 혈액이 아래로 쏠려 붓기 쉬운 신체 부위인데 다리에 있는 정맥의 판막이 손상돼 혈액이 심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역류하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한다. 하지정맥류 발병률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정맥류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다리에 있는 정맥혈관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혈관이 튀어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똑같은 하지정맥류의 범주에 들어가는 하지정맥부전이라는 그런 질병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정맥류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호르몬 변화가 심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발병한다. 또한 운동 부족이나 과체중, 고령의 경우 발병률이 높아지며 하지정맥류를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 착색, 하지 궤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다리 건강의 적신호, 하지정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하지 정맥류는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아무래도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류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하지 정맥류인데요. 네. 어떤 질환인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구불구불하게 이제 튀어나와서 보기 좀 흉하게 돼 있는 질환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또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그 튀어나와 있는 혈관이 없더라도 하지정맥 부전이라 그래서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동맥과 정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통로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정맥 질환이니까 정맥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발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혈액이 흘러서 올라가는 그런 그 혈관이 정맥 혈관입니다. 그런데 동맥은 거꾸로 이제 이 심장에서부터 발끝으로 머리끝으로 가는 이 혈관이 동맥입니다. 동맥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뭐 혈압이 120에 80이다, 130에 뭐 이 70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혈압을 만들어내는 혈관이 동맥이고요. 정맥 혈관은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무게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쏠릴 텐데요. 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그 기본적인 원리가 정맥 혈관 안에 이렇게 생긴 판막이 있습니다. 그 판막이 있어서 이제 혈관 통해서 혈액이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가려 그러면은 판막이 딱 막아줘서 항상 심장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정맥이라 하고 서로 이제 동맥과 정맥이 다르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이 하지 정맥의 혈액 순환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아마 자료 화면에서도 이제 보일 텐데요. 이제 우리가 그 정맥은 다리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또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게 돼서 그 수축력에 의해서 혈액을 쭉 짜줘서 심장 쪽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판막이 잘 작동하게 돼서 혈액이 위쪽으로 갈 때는 판막의 문을 열어줘서 잘 가고요. 이게 이제 근육이 이완되면은 이제 혈액이 밑으로 내려올 텐데 판막이 문을 딱 닫아서 이제 항상 밑에서 위쪽으로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원리입니다. 혈액순환입니다. 네. 네. 자, 하지 정맥류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발생 기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흘러가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 판막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혈액이 가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고 벌어지니까 정맥류가 생기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무겁다 뭐 또는 되게 찹다 시리다 쥐가 난다 등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혈액이 역류하면서 발생을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증상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예. 제 진료실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보면은 좀 얼굴도 찡그리면서 되게 피곤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리가 쉽게 피곤하다. 특히 이제 오후만 되면 다리가 탱탱 부어가지고 뭐 이 막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붓고 또 때로는 되게 쩌릿쩌릿하다.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막 되게 가렵다는 분도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이제 혈관이 늘어나니까 혈액이 아래쪽으로 확 내려가서 그 주위의 조직을 자극해야 되니까. 또 다른 이제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주무시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야간 경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리를 이제 주무시다가 보면 우리가 왜 그 기지개 켜잖아요. 네. 다리를 쭉 펴게 되는데 그랬을 때 갑자기 그 근육이 경련이 나면서 팍 아프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육이 뭉치면서. 그런 걸 이제 야간 경련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이죠. 대개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하지 정맥류의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지도 궁금하고요. 성별별로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2배라고 그러는데 많게는 3배까지도 많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혈관이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임신 출산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거든요. 임신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제 혈액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그렇게 되고 2010년부터 한 5년 사이에 거의 한 5% 가까이가 늘어날 정도로 이제 환자분들이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또 많이 바쁘시니까 사무실에서 많이 앉아 있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 종아리 근육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마 하지 정맥류가 많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주변에도 이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하지 정맥류의 원인은 뭘까요? 예,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가족 경향이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어르신께서 손자 수술해 드렸더니 좋다고 또 손잡고 오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헌에도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직업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간호사 분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고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자분들한테 이제 호르몬 관계, 임신 관계 그래서 또 연세가 많을수록 많거든요. 혈관이 약해지니까 늘어나기 쉽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까 증상을 살펴보니까 다리 저림 이런 건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하지 정맥류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쳤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뭐 우리가 치료 시기를 이제 놓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증상이 심해지겠죠.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이 하지 정맥류 한번 생기면은 원래 상태대로 잘 돌아오질 않거든요. 치료를 안 하면. 그래서 점점 이제 진행하는 질병이고 그래서 그 다리에 있는 피부가 특히 이제 발목 부위가 꼬뭇꼬뭇하게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쩌릿쩌릿하게 되면서 신경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오죠. 저리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피부가 딱딱해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전이 잘 생기고 또 500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피부 손실이 생기는 그런 피부 괴사 같은 것도 결국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진단을 가급적이면 제때에 잘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건강플러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하지 정맥류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맥혈관이 장기간 압력을 받아 늘어나거나 정맥혈관 내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발생하는 하지 정맥류. 흔히 다리 피부로 혈관이 돌출돼 보이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지만 하지 정맥류가 있어도 외관상 문제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평소 다리가 무겁거나 쉽게 피로감이 드는 경우, 주로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하지 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다. 예, 무슨 일 때문에 오시게 됐습니까?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탱탱해지고요. 네. 저녁에 잘 때 좀 약간 이제 쥐가 나고 그래서 예. 좀 약간 공포스럽거든요. 아,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혹시 다리가 되게 찹거나 시리진 않습니까? 네, 잘 때 수면 양말을 신을 정도로 시리고 찬대요. 직업적으로 계속 서서 일을 하시나요? 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있는데.
하지정맥류로 인한 다리의 피로감이나 저림 증상은 주로 오후나 취침 전에 발생한다. 장시간 움직임 없이 앉아있거나 일어서서 일을 하는 경우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운동 부족이나 가족력도 발병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오후만 되면 다리가 탱탱이 붓고 또 밤에 주무실 때 쥐가 나서 두려움 속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시리고 차가운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그 증상들이 모두 하지정맥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일찍이 그 초음파라든지 또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 레이저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가 크지 않다면은 스타킹 치료라든지 또는 약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보이는 것만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가장 유용한 검사는 정맥 초음파 검사다. 초음파로 정맥의 기능 장애가 있는 부분을 알아내고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판막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의 흐름이 역류하는 양상과 정도를 파악해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난번에 처음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금 부위가 당기면서 아프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좀 어떠세요? 어느 때 한 번씩 이거 땡기면서 좀 네. 그런 건 아직 남아 있어요. 당기는 증상 좀 남아 있다. 네. 밤에 쥐나는 건 좀 어떠세요? 발가락이 막 이렇게 막 말을 잘 안 듣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예. 그런 게 가끔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혹시 증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면서 가끔 가다가는 시렵고 네. 양반다리 같은 거를 잘 못하고. 못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예.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치료 후의 관리다. 압박 스타킹 착용을 통해 하지정맥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근력 운동, 다리에 힘을 주는 활동은 피하고 30분 정도의 가벼운 등산은 권장된다. 하지정맥의 역류가 굉장히 심해서 판막 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수술로 그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을 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증상이 사라지게 되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압박 스타킹을 한 달은 신고 다니셔야 되는데 좀 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이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압박 양말을 좀 신어주시는 게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 순환을 돕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각하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레이저나 고주파의 뜨거운 열로 문제 혈관을 태워 폐쇄하는 치료법이 많이 쓰이며 그 밖의 치료법으로 혈관 경화요법이나 정맥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정맥류 혹은 하지정맥 부전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발목 부위에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거뭇거뭇하게 피부 색깔이 변할 뿐더러 또 피부 일부가 동전 모양으로 궤양을 일으켜서 피부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신적인 증상으로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어깨가 아프다든지 또 굉장히 피곤을 호소하실 정도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을 호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검사를 받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하지정맥류. 혈관 질환인 만큼 한 번 발생하면 저절로 좋아지기 어려운 진행성 질환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 부종이나 피부 궤양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나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하지정맥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만이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하지정맥류는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진단이 참 중요한데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뭐 이제 우선 환자분이 오시면은 이제 여쭤보죠. 증상이 어떤지 또 눈으로도 이제 종아리를 본다든지 혈관이 혹시 튀어나온 게 있는지 또 작은 혈관들이 망상혈관이라고 그래서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번져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보기도 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면서도 정확하고 또 간단하고 또 환자한테 통증이 없는 그 진단법이 혈관 초음파입니다.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이제 환자분이 누워서도 하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이제 환자분 보고 뭐 아랫배 힘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혈관을 초음파로 역류가 얼마나 심한지 이제 수술로서 해야 될 병인지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약물이나 스타킹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지를 보는 그런 중요한 진단법이 혈관 초음파입니다. 그 외에도 또 3차원 컴퓨터 촬영이 있는데요. 컴퓨터 촬영은 이제 주로 이제 젊은 분한테 이제 주로 저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많지 않음에도 혹시 이제 이런 병이 생겼으니까 다른 원인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선 초음파 결과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면은 역류가 심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위쪽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환자분이 자 아랫배 힘 주세요 하고 복압을 올리게 되면 판막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나오질 않고 한번 하얀색 이렇게 하고 치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에 힘을 주게 됐을 때 혈액이 아래쪽으로 확 쏠려버리면 이렇게 2초 이상 우리가 0.5초 이상 역류가 심하면 수술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 2초 이상 역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다음에 3차원 컴퓨터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거를 보게 되는데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지 정맥류가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제 골반 같은데 다른 질병은 없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 그리고 3차원 컴퓨터 촬영까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네. 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해야 할 텐데 네. 만약에 초기일 경우에는 자가 치료도 있나요? 네, 뭐 자가 치료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주 특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 하신다든지 또 일정 시간 많이 가만히 서서 일을 하신다든지 또는 계속 앉아서 일을 하셨을 경우에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신다든지 마사지를 셀프 마사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마사지 할 때 발목에서부터 무릎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게 이제 자가 치료법이 되겠죠. 네, 네.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자가 셀프 마사지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초음파를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역류가 심하거나 또 어떤 혈전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우선 간단한 방법으로는 뭐 경화요법이라 그래서 피부가 이 혈관 바로 밑에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주사 치료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경화요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튀어나와 있는 혈관을 이제 그 바로바로 제거하는 정맥 절제술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로 이제 정맥류 발거술이라든지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정맥내 폐쇄술이 있겠습니다. 정맥류 발거술이란 거는 이와 같이 이제 과거부터 해오던 방법입니다. 이제 환자분을 이제 그 척추 마취라든지 또는 전신 마취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철사같이 생긴 거를 이제 혈관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제거하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상처가 조금 나고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맥류 발거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드릴까요? 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고식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전신 마취라든지 척추 마취를 통해서 이제 혈관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마취도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러니까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회복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죠. 통증도 조금 더 있게 되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밖에 레이저 치료법도 있다고요? 네. 레이저 치료법은 이제 그 혈관에다가 아주 국소 그 마취만 해가지고 혈관 안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넣고 레이저를 그 원인이 되는 제일 위쪽 부위 혈관에다가 넣고 넣은 다음에 이렇게 빼면서 레이저로 혈관을 붙이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수술 당일날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부터 바로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걷기를 오히려 권장해 드리고 또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고주파 치료법이라는 거는 레이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서 에너지원만 고주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성적을 비교했더니 똑같은 성적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걸 사용해도 되고 또 치료 수술 후에 그 경과도 똑같고요. 성적도 똑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죠. 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정맥류 발거술보다는 요즘은 레이저 시술을 좀 많이 하실 것 거의 같은데요. 99% 그렇게 다 하죠.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네. 치료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했더니 이렇게 매끈하게 물론 저희가 이제 큰 원인이 되는 혈관을 레이저로 한 다음에 작은 혈관들은 경화요법으로 또 주사로서 추가로서 같이 병합해서 그렇게도 많이 하죠.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왔는데 이제 레이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리가 아주 매끈하게 되죠. 네. 네. 워낙 간편하고 또 듣기만 해도 좀 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혹시 시간이 지나면 레이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증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네. 드는데 예, 많이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똑같이 궁금하시겠죠.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레이저 하고 나서 즉시 증상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치료 후에 증상 변화라는 게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봤을 때 상당한 이제 효과를 보는데 다만 이제 한 5% 정도는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논문에 의하면은 한 5% 정도는 이제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치료 전과 후를 보시면은 증상이 상당히 뭐 금방 좋아지죠. 네.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지났을 때 이렇게 증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통계를 내봤더니 한 5% 정도는 이제 재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 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업적으로 계속 서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더 잘 생기고 또 수술 후에 한 달 정도는 꼭 이제 스타킹을 신어서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 사정상 그렇게 잘 할 수 없을 경우에 좀 더 잘 생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 하지 정맥류 치료법 중에 혈관 경화요법이 있는데요. 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떤 아, 치료법인가요? 뭐 경화요법 이름하여 이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 혈관 안에다가 주사를 놔서 이제 혈관을 이 딱딱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폐쇄시키는 거죠. 혈관 안으로 피가 흐르지 못하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사하고 나면은 약간 거무스러졌다가 한두 달 지나면 싹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치료 전에 이렇게 그 혈관이 주로 이제 이런 식의 혈관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치료법을. 작은 혈관들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경우 우리가 망상혈관 혹은 거미상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사하고 나면 이렇게 변하게 되죠. 뭐 여자분들이 좀 여름철에 이제 이런 분들이 절대 많이 오시죠. 주사를 경화요법을 이제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봄철 이렇게 좀 오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다양한 하지 정맥류의 치료법을 살펴봤는데요. 이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작은 혈관들은 이제 경화요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또 초음파를 했더니 0.5초 이하의 역류가 있는 초기 증상이라든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 약물 치료라든지 거기에다가 또 압박 스타킹 요법, 압박 양말 요법으로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치료 방법을 그 초음파 결과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이 하지 정맥류의 예방법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좀 주시자면요. 네. 우선 뭐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정맥 혈관의 혈액 순환은 이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 한 번 하실 때 한 40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4번 정도 이렇게 걷기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너무 이제 짜운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 혈관 내에 혈액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짭짜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조금 이 통통하신 분들이 조금 더 빈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날씬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쭈그리고 앉거나 또는 다리를 너무 꼬고 앉으면, 우리 뭐 정상도 쭈그리고 앉거나 꼬고 앉으면 막 저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혈액순환에 방해를 주니까 그런 자세도 교정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하지 정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와야만 하지 정맥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제 우선 단어 자체가 정맥류니까 사실은 이제 튀어나와야 정맥류인데, 같은 범주의 질병 안에 이 정맥류 외에도 정맥부전이라 그래서 정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요즘은 그런 혈관이 튀어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제 내부적으로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 정맥부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뭐 튀어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이 증상을 되게 무겁고 터질 것 같고 또 쥐가 자주 나고 또는 굉장히 시려서 수면 양말을 신어야 된다, 또는 반대로 되게 화끈거린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일찍이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하이힐이나 높은 구두를 자주 신으면 하지 정맥류에 걸릴 수 있다. OX, 어느 걸까요? 예, 그건 O입니다. 저희가 문헌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으로 걸으면은 이제 종아리 운동을 계속 하게 되고 또 스트레칭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신발을 신게 되면 아무래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이제 그런 신발을 신게 되면 아무래도 운동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더 호발하게 되고 하지 정맥류가 또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좀 더 심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질문은 저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까치발로 자주 걸으면 하지 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O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리 근육 운동 또는 허리 근육을 위해서라도 요즘은 뭐 하루에 10분이라도 까치발 운동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발목 운동을.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지 정맥류 있는데 까치발 한다고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닌데 아무래도 다리 운동을 위해서, 특히 종아리 운동을 위해서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정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뜨거운 느낌이 듭니다. 혹시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봐야 하나요?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뜨거운 느낌이 든다, 화끈화끈거린다.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야 할까요? 예,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하지 정맥류 아니라도 척추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도 쩌릿쩌릿한 것도 느낄 수 있고 멍한 느낌도 올 수 있고, 그런데 또 화끈거린다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 정맥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가 막 화끈거린다, 화닥거린다는 표현도 되게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은 다리가 발바닥이 화닥거린다. 그래서 화끈거린다,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런 증상, 하지 정맥류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 족욕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이 족욕이 하지 정맥류에 좋은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떤가요? 만약에 하지 정맥류가 있다면 족욕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맥질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족욕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되거든요. 좀 덜 아프고. 그런데 오히려 하지정맥류인데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시면 혈관이 벌어지니까 역류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하체 비만이 되기 쉽나요? 하지정맥류와 하체 비만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하체 비만이 되기가 쉬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체 비만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는 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허리둘레하고 관련이 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조금 허리 쪽에 좀 비만이라 할까요? 통통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하지정맥류가 생길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정맥순환은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발끝에서 위쪽으로 오는 순환이잖아요. 정맥순환. 그런데 이 허리 쪽에 그 지방질이 너무 많아서 압박이 되면은 아무래도 정맥순환에 방해가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이 하체 쪽에 그러니까 이 허리 쪽에 이 너무 많으면은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맥 혈관이 좀 느슨해지고 약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자, 끝으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신호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호등이요? 왜냐하면 그 신호등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파란색일 때 가야 되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일 때는 탁 멈춰서야 되듯이 이 하지정맥류는 조기에 치료받으셔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그 시기에 맞게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흉부외과 류환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당장에 심각한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기에 치료를 받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